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4주차 1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지난 부산 항만, 그다음에 해운, 물류, 그런 연장선에서 복합 운송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강의 교환 제5장입니다. 먼저 일관 운송과 복합 운송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물 운송, 물류에서 굉장히 일반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물 운송은 어떤 고객, 화물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서울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보낼 때 여러 어떤 단계의 어떤 운송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일일이 구간마다 이 계약을 해서 이렇게 화물을 이렇게 보내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 하나의 어떤 운송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물건을 보내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하나의 계약의 구간마다 여러 명의 운송인이 이렇게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의 계약에 복수의 운송인과 운송 수단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운송, 이걸 일관 운송이라고 합니다. 일관 운송에 사용되는 운송 방식은 선박에 의한 해상 운송도 있을 수 있고, 또 트럭에 의한 어떤 운송, 또 열차에 의한 철도 운송, 또 비행기에 의한 항공, 공중 운송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만일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운송 수단에 의해서 한 세 구간을 이렇게 거쳐서 목적지까지 갈 경우에 세 구간이 동일한 어떤 운송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경우, 이것을 이러한 일간 운송을 단순 일간 운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일간 운송 중에 다양한, 그게 한 종류가 아닌 두세 가지 종류 이상의 어떤 운송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간 운송을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간 운송은 단순 일간 운송, 한 가지의 운송 수단에 의해서만 운송되는 단순 일간 운송과 두 가지 이상의 운송 방식이 동원되는 복합 운송,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복합 운송이 이게 두 나라 이상 이렇게 걸쳐가지고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를 국제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통상 우리가 운송이라고 하고 또 보통 물류라고 할 경우에 국제 복합 운송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 국제항 부산항을 거치는 모든 화물은 국제 복합 운송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복합 운송을 촉진시킨 용기의 대표적인 것이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복합 운송이 이렇게 활성화되었고, 또 이 복합 운송하면 컨테이너 운송을 의미합니다. 만일 컨테이너라는 어떤 포장 용기 없이 화물을 예를 들면 고철을 부산에서 고철을 러시아 극동 지역의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합시다. 하발롭스크라고 합시다. 러시아의 극동 지역의 행정 수도면서 동쪽 이렇게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이 극동 지역의 가장 어떤 행정수 이런 도시가 하발롭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또 항만 쪽에는 블라디보스톡이 있고요. 하발롭스크에서 부산항까지 고철을 보낸다고 할 경우에 하발롭스크에서 고철을 트럭에서 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는 과정도 고철을 일일이 야드에 있는 고철을 트럭에 실는 과정도 아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트럭을 또 싣고 블라디보스톡 항까지 가서 블라디보스톡 항에서 또 트럭에 어떤 고철이 내려지고 거기서 다시 선박에 또 고철을 일일이 또 하나씩 다 싣고 또 선박이 다시 부산항에 와가지고 또 일일이 그게 하나씩 이렇게 또 부산항에 이렇게 내려지고 또 다시 한국에 필요한 어떤 제철, 재련, 제강, 이렇게 철강 만드는 업체 쪽에 이렇게 보내려고 할 경우에 또 부산 항만에서 또 일일이 또 고철을 또 트럭에 실어가지고 아마 쉽지 않은 어떤 과정, 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과정을 거쳐야 아마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만일 컨테이너 내에 고철을 실을 경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운송할 경우에는 굉장히 신속하고 또 경제적이고 또 효율적이고 굉장히 또 작업도 간단하면서 굉장히 많은 양을 또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합 운송은 곧 컨테이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양한 어떤 운송 수단을 바꿔가면서 싣고 또 이렇게 또 내리고 또 보내고 또 선박까지 동원하고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라는 아주 효율적인 포장 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 운송이 국제 간에 특히 이런 복합 운송이 굉장히 가능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는 상품 생산자의 문 앞에서 소비자의 문 앞까지 복합 일관 운송에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흔히 컨테이너 복합 운송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구간을 거쳐서 다양한 구간을 거쳐서 이렇게 보낼 때 일단 일관 운송이라고 하고 그게 다양한 운송 수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것을 복합 일관 운송이라고 하고 이 복합 일관 운송 과정에서 이게 두 나라 이상의 어떤 지역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운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제 복합 일관 운송, 그래서 이걸 줄여서 국제 복합 운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합 운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 운송의 특징을
얘기하겠는데 아마 이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면 좀 더 그 복합 운송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합 운송의 특징은 첫째, 그 일관된 그 직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그 화물의 분실 또는 손상의 우려가 적습니다. 구간마다 어떻게 그 제각기 어떤 계약을 통해서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 또 포장을 다시 하고 또 운송 그 수단을 달리할 때마다 일일이 어떤 그 개별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한다면 아마 이런 그 과정을 거친다면 이 물류가 이렇게 지금의 어떤 그런 신속하면서도 원활하고 또 어떤 효율적인 어떤 과정을 거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근데 이런 그 복합 운송이 있기 때문에 그 화물 분실 또는 손상의 우려가 적고 또 서비스의 그 신속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둘째 보면 재래식 그 이전의 어떤 그 운송 방식에 의한 경우 각 구간별로 그 분할된 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예를 든다면 개별로 이렇게 그 구간마다 책임자가 이렇게 나눠진다면 그게 아마 그 구간 어떤 그 중간에 그 사각지대가 그 모호한 어떤 그 부분이 그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구간별로 그 분할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나 현실에서는 책임 발생 구간을 이렇게 이 좀 모호한 어떤 그런 그런 경계 지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그렇게 명확하게 어떤 책임 어떤 걸 이렇게 그 확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복합 일간 운송을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그 계약 어떤 당사자가 그 전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런 책임 소재 문제가 굉장히 분명하다. 또 각 구간별로 여러 운송 정권이 있어야 되는 재래의 이전의 어떤 구간별 운송 방식에 비해서 복합 운송의 경우에는 하나의 운송 정권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전 같은 경우 구간별로 별도 계약을 하고 별도 어떤 운송인과 이렇게 운송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시킬 경우에 각 구간별로 운송 정권을 발급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그러면 또 매번 그런 반복해서 이렇게 운송 계약을 또 발급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만은 이런 복합 운송, 복합 일관 운송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국제 복합 일관 운송. 이런 복합 운송의 경우에는 하나의 운송 정권이 필요할 뿐입니다. 또 재래식 운송 방식에서는 각 구간별로 비용을 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구간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구간별로 이렇게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복합 운송의 경우는 한 어떤 계약 당사자 운송인이 전 구간을 이렇게 책임을 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전체 어떤 운송비에 대해서는 한 번의 어떤 비용 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복합 운송의 특징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복합 운송이 갖는 특징, 이 특징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 이점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 운송의 그 경제적 이점은 첫째 그 인도 지연 회피 이렇게 그 구간별로 이렇게 그 물건을 갖다 운송해서 그 맡겨 가지고 보내고 또 찾고 하는 경우에 또 그 물건을 갖다 그 인도할 때 신속하게 제때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사전에 방지가 되고 또 국제 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 보통 그 복합 운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일관 운송 중에 다양한 어떤 운송 수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운송 복합 일관 운송인데 그걸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이 복합 운송이 두 나라에 이상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걸 국제 복합 운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국제 복합 운송의 경우에는 그 통관 절차 간소화, 또 화물 혼재 가능성 등으로 인한 물류의 신속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통관 과정에서는 그 전문적인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전문가의 어떤 그 통관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그 복합 운송을 주관하는 운송인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과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추고 운송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런 통관 절차도 일일이 별도 통관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그 화물 그 화주가 이렇게 통관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런 그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이 복합 운송, 복합 그 일관 운송인이 통관까지도 다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화물을 그 혼재할 수 있는 그 화물 혼재 가능이 뭐냐면 이 화물이 보면 컨테이너 화물량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에 그 화물 그 컨테이너라는 게 그 20피트 있고 40피트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20피트 그 컨테이너는 어느 정도 채워야만이 그 화물을 이렇게 이제 운송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운송인이 다양한 어떤 화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그 컨테이너를 채울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화물 운송인이 다양한 어떤 운송 계약을 통해서 운송을 추진하기 때문에 작은 양의 어떤 A라는 사람이 작은 양의 어떤 운송을 의뢰해도 운송인이 B, C, D 다양한 어떤 화주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또 A, B, C, D 이런 다양한 많은 사람과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신속하게 보낼 수 있는 컨테이너 어떤 양을 이렇게 채워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점이 있고 또 단일화된 책임 주체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전 구간을 운송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분명하죠. 또 이런 일간 운송으로 인하여 화물 손상이나 오손의 감소 등 물류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어, 구간별로 제각기 이렇게 운송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전부 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회피하기 급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 구간에 대해서 운송인이 하나의 어떤 운송인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주관할 경우에는 굉장히 물류의 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포장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다시 확인하고 재포장하고 아마 이런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포장비도 한번 포장된 게 다양한 어떤 운송 수단을 거쳐도 다시 재포장하거나 다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도 보강하고 할 어떤 이유 없이 마지막 목적지까지 이렇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포장비도 절감이 되고, 또 이런 과정에서 해상보험료도 절감되고, 또 서류 작성 및 여러 가지 그런 확인을 받는 어떤 과정, 뭐 그런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화물을 이렇게 어떤 사업의 어떤 용량을 갖고 있는 운송인이 이렇게 많은 화주로부터 작은 양이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보낼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신속하게 보내지면서 또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화물 혼재로 인한 비용 절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컨테이너는 물론 안에 중량하고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비용 이렇게 어느 정도 계산됩니다만, 어느 일정 구간까지는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하나에 비용이 이렇게 한 개당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굉장히 적은 양의 화물을 넣든, 또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를 완전히 꽉 채우든, 일정한 어떤 중량 이하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어떤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는 컨테이너 한 개당 얼마의 어떤 비용이 이렇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이 넣든 적게 넣든 비용이, 물류비는 같이 컨테이너 물류비는 같지 않습니까? 해서 가능하면 컨테이너에 많은 양을 채웠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굉장히 저비용으로 이렇게 물류비를 이렇게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복합 운송에서 화물 혼재, 같이 화물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류비 감소를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서류 작성과 하인의 어떤 감소로 인해서 운송 서류의 간소화가 이렇게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서류 작성하고 뭐 이렇게 다시 운송 수단이 바뀌고 구간별로 이렇게 다시 운송인의 운송 수단이 바뀌고 계약자가 바뀌고 하면 굉장히 또 그에 맞는 서류 작성을 또 많이 해야 될 상인데, 복합 운송의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도 간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역 설비 자동화가 가능하여 노동력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 하역 설비 자동화는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운송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가능한 것입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복합 운송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효율적인 또 장점, 경제적인 이점이 많아서
이를 통해서 그 무역의 확대를 그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주차 1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